13시간 20분을 날아와서 멕시코 공항에 있습니다. Por su seguridad permanecen sentados hasta que el avión se detenga por completo. 호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40분 걸린대요. 아, 그럼 화장실 가야 되겠다. 갔다 올게, 자기. 여기 화장실 가시군요. 쭉 가서 왼쪽에 화장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코스코에 가게 되면요, 코스코 인카의 후손들한테는 단 1불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코스코에 도착하게 되면은 인카의 후손들 약 23%가 살고 있는 코스코는 그 사람들의 관광객을 보자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1불. 여기 있어요, 뒤에요. 뒤에요. 대답해. 딱 25분 지연됐어요. 저희랑 같이 출발한 팀도 9시 45분인데 똑같이 도착했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먼저 승차해서 바깥에 대기하는 게 그 시간이 포함돼서 저희가 조금 일찍 출발하지 않았나. 자, 지금 현재 에어컨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창문을 닫아주시면 조금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1차 산업은 다시 뭐냐, 농경지에 감자, 옥수수, 그 다음에 끼누와 밀, 보리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배되는데 특히 이쪽 지역은 이모작입니다. 이모작, 1년에 이모작이에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심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심고 끼누아를 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페루에 가면 뭐가 많냐? 감자가 제일 많다. 감자는 이 나라에 2,30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811년에 칠레를 독립시키고 1816년에 볼리비아를 독립시키고 1821년에 바로 페루를 7월 28일에 독립을 시킵니다. 코스코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제9대왕 파차쿠텍입니다. 파차쿠텍 이름 어렵습니다. 제9대왕 pitcan번짝이 이 지역을 형성을 했다. 다시아에서 잉카가 과거에 보셨던 신의 세 가지, 하늘에는 건달, 땅에는 비마, 지혜는 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내리시는 활주로가 뱀의 형태고 코스코 시내가 푸마의 형태고 내려가는 마추픽추 형태가 바로 곤돌의 형태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못 묻겠지만은 제가 이따 가서 전망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곱 명인데 두 병은 시끄럽마 알았어. 싱그럼마 저 뒤에 계시네. 도자기인지 잘 보세요. 여기 로컬도 실질적으로 현재 가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름은 사이다, 올해 38살, 아직도 솔로입니다. 사이다 인사합니다. 깐차, 꼬리, 황금, 깐차, 장소, 황금을 보관하는 장소다. 다시 해서 스페인 잉카를 침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다. 다시 해서 잉카가 갖고 있는 황금을 빼앗기 위해서 실제로 스페인이 잉카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 꼬리 깐차 안에는 얼마나 황금이 많았냐면요. 지금 현재 모형도로 만든 과거의 꼬리표가 실려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잉카는 스페인 군대 158명을 통해서 약 40여 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 잉카가 멸망가 되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스페인 군대는 잉카 안으로 잉카 그 158명을 무찌르기 이전에 카톨릭 종교를 통해서 내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꼬리깐차 신전은 안에 무지개 신전으로 들어옵니다. 신전을 만들 때는 딱 외곽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떠냐? 바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문을 만든다. 모든 문 자체를 사다리꼴 문을 만들었을 때는 엄마와 태아를 연결해주는 태초의 형상을 보고 무지개는 자기의 형상이다. 과거의 잉카인들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미라를 만드는데 미라의 형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잉카인들은 내재장과 환생강인데 저 생각을 돌아왔을 때 미라가 없으면 환생할 수 없다. 그래서 잉카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 미라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시에서 무지개를 보고 승천하고 다시 엄마와 뱃속에서 태어나는 태초의 형상을 보고 태어난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2.8cm가 정확히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갈 때는 4개지만 들어가면서 삼각형으로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정기하게 도를 박았다는 얘기야. 잉카이로서는 광대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 없는 게 똑같고 없는 게 반전이 있더라.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똑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잉카이로서인데 잉카이로서들은 이하가 작기 때문에 키가 좀 작아요. 과거의 잉카,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마야, 인디오, 잉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마야, 인디오, 잉카로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그래서 잉카에는 석조기술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경작식 계단바 수로라는 게 훌륭하는데 과거의 마야 문명과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의 공통점은 바로 돌 다루는 기술이 거의 똑같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잉카인들은 그 당시에 이 왜 고지대까지 올라와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됐냐? 과거의 잉카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까지 태양을 쫓아 올라온 것이 바로 이쪽 지역인데 왜 이쪽 지역을 택했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비행기가 가는 방향에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주변에 설사를 어마어마하게 보셨을 겁니다. 숲으로 올라와서 자기만의 형태를 만들고 자기만의 아방국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400번째 올라와서 보다 보니 태양이 넘어졌고 태양이 같이 날아가서 태양을 숭배하는 시간이 있었다. 여기는 잉카인들의 꼬리깐차 신전을 지면서 석조장 가시에서 모든 돌들을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돌을 철기를 사용하지 않고 석기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잉카인들은요 그 당시에 철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어요. 스페인이 잉카를 침략한 이후에 실제로 이 스페인 군대는 잉카가 만든 석조 기술을 다 폐화시켰습니다. 스페인들은 잉카를 침략한 이후에 모든 여기 황금 이게 벽돌입니다. 전부 다 이게 황금 니스가 아니라 완전히 벽돌을 만들었어요. 잉카인들은요 황금을 채취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금을 채취했답니다. 사금은 그 당시에 91%, 재련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약 95%까지 재련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99.99%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95%를 만들어서 거의 황금도 거의 수준까지 올라왔던 잉카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뭔 몰라도 이 꼬리깐차 신전에는요 적어도 황금이 아마도 500톤 정도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따완단수요, 동서남, 병원, 칠차수요, 본투수요, 고야수요, 안수요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가운데로 다시 합친다는 형태를 태양의 오를 만든다. 여기는 달의 신전입니다. 달의 신전. 지금 현재 하늘에 달이 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붕에 가렸지만 과거의 잉카인들이 이 달의 신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먼저 지금 현재 과거의 스페인이 잉카인들을 침략한 이후에 달의 신전에다가 저렇게 벽화를 갖다가 사방에다가 그려놓은 상태에다가 1821년에 독립을 나가서 나머지 부분은 다 지우고 저기 부분만 남겨놓고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의 잉카인들은 저 차달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황금을 보관하는 장소, 여러 가지 곡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저기 높이는 88cm, 폭은 48cm입니다. 당시에서 과거의 잉카인들이 1m 50, 몸무게는 50kg인데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태아 형태의 모습을 만든다. 다시 그래서 태아 형태의 모습을 만들면은 이 태아 됐을 때 돌아가시게 되면 높이가 86m, 46m가 다시 제가 저기다가 딱 안치시킨다. 여기는 12월 22일이 하지, 6월 24일이 금이다.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있어요. 잉카인들은 그 당시에 석기를 사용했는데 저기 12각돌보다 더 훌륭한 게 바로 여기에 14면체입니다. 돌이 하나인데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의 각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를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다시 보게 되면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개가 있는데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다 각이 틀립니다. 이쪽에는 퓨마가 날아가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쭉 저기 곤돌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퓨마가 뛰는 모습이 되고 여기는 돼지 막 꿈틀대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다 지금이 6월 24일이다. 자, 1조 앞으로 가세요. 1조. 1조 확인됐습니까? 아니요, 가능성입니다. 자, 1조 조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몇 명인지. 사진을 너무 찍어야 돼. 사진 찍어줘야 돼, 이것도.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도 한번 찍어야죠. 핸드폰도 찍고 카메라도 찍고 해. 이거 좀 찍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절대.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과거의 인카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얘네들은 성스러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구에는 스페인 사람들이고 밑에는 인카인입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손을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카인들은 뼈아픈 가스마리를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냥 저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인구 158명이 와서 인카인들이 40여 동안 전투에서 하루아침 뭉개지게 되는데 근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성당은 바로 리마에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성당은 1560년, 1650년에 만들었고 은혜재단, 금혜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망대도 보시면 과거에 만들어진 게 성당 6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 군대 158명이 들어와서 인카를 무찌르고 나서 남아있는 생존자의 군대를 따져보니까 88명이 남아있더라. 88명을 갖다가 8개 그룹으로 11명씩 나눠서 쭉쭉 니들이 원하는 땅을 줄 테니까 알아서 건축해라. 그래서 형성대 광장을 통해서 성당이 성립된다. 다시 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석조 기술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돌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돌을 쌓게 되는데 거기 기대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사람의 손을 여기 닿게 되면은요 열이 들어갑니다. 열이 들어가면서 돌이 이끼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끼가 생기면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돌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다시 해서 이쪽에 있는 석조 기술들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냐면은 요 앞에 12cm 정도만, 요 정도만 병하게 와꾸가 맞고 이 뒤에는 불안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축 넣고 두 축을 바로 못 놔요. 왜 그러냐면 한 축 넣고 한 축이 굳어야 되니까. 그리고 인원이 많나 봐야지 뭐. 1조 자매님들 저기 계신다. 계셔. 야크. 네, 야크. 야크? 저 침받는 애 아니에요, 저. 침 뱉는 애야? 응.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얗지 않고? 가보면 뭐래 또. 그럼 우선 여기랑 또 올라가자고. 올라갑시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릴게요. 이게 즐거운 여행들 하시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들 하시고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야, 두 분 춤 한번 추세요. 이거 녹화해. 자,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석조기술이거든요. 여기 있는 석조기술은 굉장합니다. 아까 코스코에서 보는 석조기술과 틀리다. 다시 해서 여기 석조기술은요, 작게는 50톤, 크게는 180톤, 더 크게는 320톤짜리 돌들이 있는데 그런 돌의 성분을 그 성분을 연구한 결과 이쪽 지역의 안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학자들이.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에 잉카인들이 페루에서 쿠스코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전파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쉽게, 정말 아쉽게 잉카인들은요 글이 없었습니다. 말은 전해져도 글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결정 문자인데 그 결정 문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커튼 형식입니다. 다시 여기서 과거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관찰했을 때 커튼에 줄이 짝짝짝짝 쳐 있는데 이 줄 위에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은 지역을 나타내고 중간에 매듭이 들어갑니다. 매듭은 그 지역에서 농사가 얼마큼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런 게 바로 숫자가 결정문자인데 유일하게 글자는 결정문자 하나밖에 없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됐지만 잉카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종교를 통해서 이복 형제끼리 내란을 일으켜요. 이복 형제끼리 전쟁하면서 싸우고 지치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풍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풍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풍장을 해갖고 이 사람을 또 다시 해서 환생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콘돌들이 그 육신, 다시 해서 콘돌은 살생을 못해요. 죽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풍장한 걸 갖다가 먹어서 다시 환생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1층에 있는 돌과 2층에 있는 돌과 3층에 있는 돌, 1층에 있는과 2층의 돌이 색깔이 틀리다고 합니다. 왜? 이쪽 그 당시에 엄청나게 풍장을 많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피가 이 돌로 그 피가 스며들어서 여기 1층의 돌은 좀 붉은스름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돌들을 운반해갔다 이렇게 모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싹사이 와방, 섹스 요방이라는 뜻입니다. 싹사이 와망.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아,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네. 땅을 샀어요. 넘어지셨대. 아,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앞 동네가 어디죠? 꾸스코입니다. 꾸스코. 서고니. 야, 영수아, 내가 우리 했다. 자, 건방지게. 건방진 자세.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간다. 여기가 그 당시에 꾸스코를 처음으로 건설한 지역이 요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잉카를 침략하려 늘어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성당이 8개가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성당 정확히 8개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 그 다음에 저 꾸스코로 만든 이 도시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그래서 리모델링, 땅을 파게 되면 가끔가다 황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마로 된 안에만 실질적으로 리모델할 때는 거의 시청 직원이 같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땅을 파다가 황금이 나오면은 반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이 나온대요. 그러지 마.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나와야 돼. 는 지정석입니다. 지정석. 우르간바른 지형을 저희가 쭉 가고 있는데 우르간바른 지형을 가다 보면은 여기 가옥에 지붕 위에 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 위에 뭐 이상한 것들이 걸려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소 두 마리와 십자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1층에는 가축들이 살고 2층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이런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를 숭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는 우리 집은 소를 숭배한다는 사상을 갖고 이 지붕 위에다가 그걸 걸어놓는 거나 이쪽에는 카톨릭이 93%입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검문합니다. 검문 있습니다.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 자기 번호 안 여기가 앞이에요? 모르겠어요. 보시지 않는 풍경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오른쪽에요 설산이 친촌과 베로니카 크마렌 설산이 있습니다. 5,000고지 이상이 넘는 설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요. 우회를 보세요. 우회를. 예. 우회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면서 지금 서비스가 나옵니다. 커피와 주스, 그 다음에 과자가 나오고 초콜릿이 나옵니다.
자는 가운데로 오세요. 기차 타지 않고 만약에 트레킹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잉카가 만든 석 쪽에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지역적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만년상은요, 호시장보기가 높아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 많이 탔다. 큐마라는 설산과 베로니카, 그 다음에 신촌이라는 설산이 세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보충권 이상에 있는 설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너가 요것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어느 거 사셨는데? 자기 옷을 어떻게? 아니, 안 오던 거예요, 올라. 사이다. 완전 장날이야. 아, 부드럽어. 올라가서 일단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목적지 중에서 나머지는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선생님들 너무 바짝 붙지 마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우산 쓰지 마시고 다 접으세요. 안전을 위하여. 내 목소리 제일 조그맣게 했어, 내가. 쫓겨날까봐. 빨리 이제 담을 싸면서 딴 사람 못 들어오게, 빨리 들어와서 담을 싸세요. 담을 딴 사람 못 들어오게 일로. 여기 끝까지 오면 되겠네. 빨리 들어와야지 사람이 안 보이고 차차 잘 나옵니다. 오. Oui, mais il y a le monsieur, on est un peu. Oui, bien sûr. Je l'aide à monter les marches. Il est avec qui là Charles. 자, 이제 하이라이트 보러 갑시다. 하이라이트. 대기하고 있어. 지문이야. 숨 집어넣게 숨 쉬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마추픽추의 전방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사람 좋고 날씨 좋고 환경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선박자가 딱 맞아. 네, 선박자 다 맞췄습니다. 마추픽추에 있어서 간략하게 조금만 이렇게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것이 영화도 1시간 20분이 담은 지루하고 드라마도 40분이 지나면 지루하고 모든 게 다릅니다. 특히 공부는 20분만 지나가도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 마추픽추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마추픽추, 와이나 피추, 피추라는 뜻은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봉우리.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추픽추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 마추픽추다. 어디 가요? 저 산이 높은 산이. 저게 마추픽추, 저게 와이나 피추. 요즘은 등산 로길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00명 올라가고 8시부터 9시까지 내려오고 9시부터 10시까지 200명 올라가면 문 닫아버립니다. 하루에 딱 400명이에요. 이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그런데 저기 올라갔을 때 허 선생님이나 오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저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는 터널을 거쳐야 돼요. 터널을 거치는데 터널이 좁아. 너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몸을 못 빠져나와요. 1911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그러면은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하이람 빈스는 과연 여기를 잉카를 탐험을 왜 했냐 이거죠. 다시 해서 하이람 빈스는 잉카와 전혀 관련이 없다. 다시 해서 그 사람은 누가 관련이 있냐? 북쪽을 독립시킨 베네수엘라 출신 시몬 볼리바르다. 다시 해서 시몬 볼리바르의 철학 사상을 연구한 학자로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쪽과 남쪽을 독립시킨 제가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해서 북쪽을 독립시킨 베네수엘라 출신 시몬 볼리바르, 다시 해서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독립시키고 그란 콜롬비아로 독립시킵니다. 계단밭을 우위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그 당시 잉카인들이 1m 50km 기준을 잡았을 때 100km 정도를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잉카인들의 무식이 있어요. 어떤 무식이냐? 이건 돌이 원석입니다. 원석을 갖다가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깥에 하면 이렇게. 네, 찍었어요. 하나 좀 자, 여러분이 오신 이쪽 지역은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학자로서 여기 지금 현재 채석장에 있는 돌들은 이 마추픽추 안에 있는 돌과 성분이 완벽하게 틀리다. 다시 해서 여기 지금 현재 채석장에 있는 돌들은 잉카인들은 작은 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했다? 떡주물시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잉카인들은 이렇게 거석들을 과연 어떻게 쪼갰냐 이거죠. 어떻게? 구멍이 3개가 나 있죠. 구멍이 3개 난 데다가 나무를 돌도끼에서 팍팍 박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줘서 나무가 또 팽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또 빼요. 그런 다음에 또 나무를 박아서 뭐 또 팽창하면은 큰 거석들이 다 팽창이 되면서 같이 벗겨진다, 깨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쪽 지역에서는 전체 3.8 헥타르에 2,000톤이 넘는 돌들이 있었는데 일부 여기 있는 돌도 있지만 여기 거석들은 여기 있는 돌과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과연 이 돌은 어디서 갖고 왔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저 산, 마추픽추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산 있죠? 이 안테나 돌의 성분과 여기 돌의 성분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시 해서 이쪽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과일나무는 생겨날 수 없는데 과거 잉카인들은 저지서부터 고지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용기고 기법이 있었다. 다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모라이라는 경작식 실험 계단밭을 통해서 저지대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한 칸 한 칸 올라올 때마다 그날의 일조량과 그날의 강수량에 따라 여기 보시는 과일나무는요 그라나디아라는 과일나무입니다. 과거의 잉카인들은요 귀족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귀족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코카잎이 있어요. 저쪽에 코카잎을 썼는데 코카잎을 갖다가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환각 상태에서 하루를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과거 잉카인들이 절기 기분하게서 창문 세계를 만들어놨다. 어떤 형식으로? 창문이 저기 동쪽에서 아침에 10시가 되면은 태양이 딱 떠요. 그러면 실제로 창문 3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투시합니다. 가운데 그림자가 안 벗겨요. 그림자 없이 딱 투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림자 없이 딱 투시가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 지금 현재 요런 돌이 있어요. 여기 앞에 돌. 여기 돌이 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돌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요 돌이 6월 24일 날 태양이 10시에 딱 비치게 되면 그림자 없이 딱 통과가 되면 그림자가 생겨요. 요 돌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냐? 바로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차카나. 차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 가운데가 꾸스코. 그 당시에 꾸스코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확장하자 동서남북으로 확장한다. 따완딴 수위다. 신짜 수위, 폰티 수위, 뽀야 수위, 안티 수위다. 동서남북으로 확장한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너무나 맞아. 여기는 죄송하지만 하이람 빅뉴스가 발굴할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 네. 왜 그냥 집안이 틀려요. 여기는 집안이 돌의 집안, 여기는 만들어진 집안. 지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남부. 자, 제가 동서남북 여러분들 안 맞으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곤도레 신전입니다. 이 곤도레 신전은 잉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다. 다시 그래서 비례를 갖다가 저기 위에다가 안치시켜놓고 여기 곤도레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지만 거기 때는 물이 없어요. 다시 해서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형수하냐? 물이 앞에다가 물을 갖다 놔요. 물을 갖다 놓고 세르미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곤도레 자체는 실제 여기 아리키파의 그 개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공면을 합니다. 다시 해서 물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콘도한테 세레모니 하게 되면 물 가지고 세레모니 하게 되면 콘도를 저항 유행하다가 그 사람이 물을 뿌려준다. 자, 저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호텔입니다. 호텔. 전 세계에 인도하고 여기 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금 저기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방 하나에 보통 7사람이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는 다 가지고 올라가고요. 화장실은 변기가 있는데 변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닐봉지 검은 거 가져갑니다. 볼일 다 보고 묶어서 갖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짚라인. 여기는 암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룻밤을 거쳤는데 밤에요. 이 주변이 기가 막힙니다. 왜 주변이냐? 불이 없어요. 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절새가 4개가 꺾이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또 그렇게 멋있대요. 찍으실 분들 찍으세요. 사진 찍어드릴게. 싸다 싸다. 나 올리 안 It's $3. 3? Yeah, it's for you. It's $3. This $5. This is more expensive. This $10. 이 맛까지 상관없다고 제가 그거 아니어서 정신 차리죠. 아니 그거 내가 이해는 가셨죠? 이거 얼마나 많은 손해인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시간을 나가야 우리가 얼마나 크지 않게도 선생님 저번에 어땠어요? 좋다 말하시오. 그러면 그래서 말이 없어서 말이 많은 사람들 인사하는데 여자들이요 정말 이뻐요. 엉덩이 빵빵하고 가슴 나왔다. 남미의 미인 조건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미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니 수상하신데. 이렇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이 나라 음식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문화가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닭을 백숙을 삶게 되면 먹는 부위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 자식과 부모와 남편과 엄마가 먹는 부분이 틀리대요. 다시 얘기해서 엄마는 콜레균이 맞는 닭다리를만 굉장히 많이 먹고요. 아들은 자식들은 성장기에 고단백질, 몸뚱이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만 먹을 수 있는 특기가 있다고 합니다. 날개, 닭대가리. 예, 닭대가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닭머리를 백숙이랑 꼭 바꾸면은 백숙에서 닭머리는 부모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손을 못 댔다고 합니다. 저 패러글라이딩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2시간을 가서 2시간 동안 연습해서 2시간 뭐 해갖고 타는데 여기는 바로 날개만 피면 그냥 바로 뜹니다. 다시 해서 여기는 해저에서 80m 올라왔어요. 해저에서 80m 올라오다 보니까 바람이 2시부터 딱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날개가 딱 펼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그냥 날라오는데 이런 장소가 말이죠. 여러분 가신 방에 여기 오른쪽이 사랑의 공원이에요. 사랑의 공원. 여기가 바로 여자들이 들이대는 장소 중에 하나야. 저기 보면 심하게 들이대네요. 예.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여기는 남자가 여자들한테 많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실제 여러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 잘 지내지만 사랑을 못하는 여자들이 여기 교각에서 많이 떨어져 죽어갖고
이 시에서요, 요 교각에다가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못 떨어져 죽게 여자들.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여기가 한 달 만에 그 역풍이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냉면가 오고 오토바이가 온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태평양 연안의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기서 쇼핑하고 구경하시고 1시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려서 저희 같이 모여서 모인 장소로 시간을 맞춰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가 정차면은 저희 내리겠습니다. 지역 자체가 저희 이쪽에 신도시가 갖고 있는 농경지를 정부에 기증하면서 이름 자체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명은 리라, 바라, 폴레스 그래다가 그냥 차기술에 그냥 한정 빨아보를 하는 싸다. 가봐, 자네 거. 그래서 거기서 약 23% 전기를 갖고 와서 현재 니마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시는 방에 저희가 이제 자회전을 합니다. 자회전하게 되면 여기 전철역이 있어요. 저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머리만 보이는데 저기 교각 밑에가 전부 다 사람으로 꽉 찹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몇 분 간격당 50명밖에 못 올라가요. 네. 와, 지금도 많네. 여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포스코 가는 거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가수 가는 문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두 번째? 화살표요?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가수 화이팅! 저와 함께 오늘 저녁은 식사하시고 지금은 가서 식사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브라질 쪽 이곳 꼭꼭 보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빨리 넘어가서 아르헨티나의 악마의 목공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가져. 브라질 와가지고 식사하는 거냐? 사장님! 풀어줘야 되고 하니까 응시를 신문같이 좀 움직여주십시오. 근데 여기는 저희가 우리가 매표소에서 인원 파악하면서 표 하나씩 내면은 그 표를 갖고 통과하면 다시 우리 버스를 타요.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포트표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타셔서 포트까지 슬리퍼 갈아신으시고 옷 갈아입으실 건 남자분들 옷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권도 뭐 그 안에 있는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려가서 낼게. 뭐 이름까지. Para quem não sabe, o palmito fica na parte muito. Outras espécies que nós costumamos consumir aqui no Brasil são açaí e pupunha, que levam cerca de 3 anos para produzir 1 quilo dessa planta. Depois que você corta o palmito, a planta inteira. 이 나무는 여기 앞에 보시는 야자나무 같이 생긴 길다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얇은 거. 이거. 팔미토 데코라 그래갖고 이렇게 저 위에 파란 부분 맨 위쪽에 있죠? 파란 부분을 껍데기를 까면은 남미에서는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제 죽순같이 생긴 거 팔미토라 그래서 많이 드실 거예요. 샐러드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 보면 좋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참 특이한 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자라야지 1kg 정도의 열매를 저 위에 파란 부분을 채취를 한다는데
열매를 채취하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사이베리 열매가 얘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또 중요하고 또 뒤에 나무 뭐 알갱이 같은 거 막 달린 거 있어요. 이렇게 빗자루 같이 달려요. 안 되니까 겁대게 이런 거로. 한국 사람? 이쪽 지역이 1억 5천만 년에서 2억만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시는 바위 자체들이 다 제주도하고 똑같이 구멍이 송송송 뚫린 현무암입니다. 뭐 25%의 철강석을 묶고 있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만년 전에 대해서 1.2km들이 불러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몇만 년 전에 한 1.2km 불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 오늘 사진 찍고 바쁘다고 해갖고 넘어지시면은 많이 다치신다는 거예요. 쇠 넘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띵바오바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100년에서 150년 정도를 자라야지 20에서 2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학명이 몽키이어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사람이나 귀같이 생긴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물속에다 넣고 빻아놓으면 거품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거품으로 이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샴푸나 비누를 썼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봤는데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에서 제일 공기 나쁜 데 1위로 뽑혔대요. 그래요? 뉴스를 못 봤어. 이게 웬 사건입니까? 그래서 한국 공기 좋았는데, 그죠? 우리는 어저께 페루가 공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페루가 아니라 서울 오시겠던데. 서울 오시겠던데. 이거 속도가 있네요, 차가. 그쵸, 빨라가지고. 배를 잘. 이 말은 뭐 선글라스나 이런 게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가슴 속에 묻으세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서로 가슴 아프니까. 이쪽에 원래 땅 주인이 인디어들 과라니족들이에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그 과라니 말로 엄청나게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신은 살아서 못 돌아온다고 악마의 목구멍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올 때는 타이를 할 때는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 의자에 전부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대순아.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좋습니다. 오케이. 프로텍터 카메라. 여기서 폭포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돌아 나올 때 간 길로 다시 나가지 말고 옆에 사이드 길로 올라가면 2층 올라가요. 2층에 여기가 엘리베이터예요. 그럼 지금 가서 엘리베이터는 줄을 서야 되니까 가능한 빨리 줄을 서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타고 15번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돼요. 15번. 15번에서 만나는 시간이 50분. 그럼 50분이요.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
방금만 나오는 일이죠. 모르겠어요. 자, 상파울로 모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리를 땅굴의 4배다 이렇게만. 이 도시는 군인이 관리하는 도시예요. 국경 수비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범죄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시설이 없어서 거의 다 한 80% 정도 사람들이 전부 관광 가이드나 여행사 그리고 호텔 이런데 음식점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딱 얘기를 하시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뭐 좀 저쪽에 다 알아들어요. 부만 나오면 돼 부만. 그러니까 저쪽에 다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꼭 하시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냥 보내줘. 사장님 안녕하세요. 놀지가 없나 봐. 자꾸만 나서 누가 존지는 모르겠는데. 뭐래? 거기 또 가? 1년 전이야. 가봤자요. 가봤자고 잘 또 만났어. 에이. 밑에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 목구멍이 어디요? 목구멍이 어디요?
갑시다 이제. 참나. 애기들 보여주세요. 나 쌍파울로 같이 갈까봐 어머니 뒤에 쫓아다닐까봐 아주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아주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곳에 한번 오십시오. 이곳에는 이 김 실장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오십시오. 다음에 조금 바람이 있다면 조금 여유 있게 한 23일짜리나 한 30일짜리 오시면은 정말 더 좋은 추억을 삼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지금 앉으신 자리에 복도쪽에 앉으신 분들께 보시면 이 위치쯤에 뭐 다는 아니고 일부 분들 팔걸이 내려주시고요. 오늘 이제 박물관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바깥에서 보신 그 외 시내 관광들은 내일 월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말씀드리면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나왔다시피 300명이 조금 넘게 이렇게 목숨을 잃히는데 이게 이제 이 도시에서 건물이 50채나 조금 넘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근데 이제 지금 부처는 다른 데 이렇게 옮겨갔죠. 여기는 일부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가나 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플라카드와 이 사람의 나폴레옹의 작품 전시회도 하기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플라카드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몸이 조금 불편했는데 16살 때 하교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랑 전차를 충돌하면서 그 버스 철근이 옆구리를 뚫고 허벅지를 이렇게 뚫고 나왔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 사고 직후에 수술만 국내 또 해외에 나가서 약 한 30여 번을 갖다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 어찌 보면 자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벽화가 이 길고리베라가 벽면이 다 파란색이다 보니까 그냥 파란 집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리다 칼로 박물관이라서 이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이 알려지냐면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0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만큼 정체가 우리 서울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정체 심할 때 정말 심한데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대 트래픽 걸리면 너무 많이 막히니까 새벽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면서 밥도 안 먹기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직장 근처 와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우마야 박물관이에요. 네. 본인의 와이프였던 소우마야라는 여인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생전에 모았던 예술품을 여기다가 전시해놓고 지어놓은 거고, 이거를 지은 게 바로 그 소우마야와 프리다 칼로 카를로스 스님의 사위가 이걸 갖다가 전혀 금전적인 제한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표현해가지고 지어놓은 게 바로 이 박물관입니다. 많이 힘들고요. 지금 잘 아직 안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총 6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층이고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만 올라가요. 그런 길을 타고 올라가서 6층을 보고 6층에서 다시 이렇게 저런 나선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층마다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 박물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게 2011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박물관이기도 해요. 여기 사봐.
누가 먹었냐 그거야 바로. 누가 치는 말이야. 누가 몰라. 누가 마주 앉아 먹으라.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다. 맛있어요? 음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식이라고. 뭐 곤란한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식이라고 할게요. 여기 시래바들 종고 하나씩 장만하면 되겠네요. 아니 저거지 뭐. 약장사에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경쟁 붙었어요. 지금 여기 경쟁 붙었어요. 오늘 저녁에 비 오게 됐어요. 궁시렁 돼서 저 언니. 절대로 비는 안 옵니다. 아, 딱 궁시렁 돼가지고. 일조. 다 왔어요. 2조 오세요. 2조. 아까 우리 우리 1조 다 왔어. 군사 요새로서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버려져서 황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1833년도에 여기를 정부에서 사관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쓰였던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1847년에 그 미국이 멕시코랑 전쟁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바닷물 짱물이고 아니면 호수가 너무 없는 나라야 멕시코다 보니까 저기 당시 멕시코랑 미국 국경 사이에 있던 강을 하나 두고 소유권을 두고 서로 분쟁을 하다가 멕시코에서 기습을 해서 초반에는 승승장구를 하다가 미국에서 전열을 다듬고 이제 그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국 이 멕시코 시티까지 정리했는데 어머, 이걸 가만히 있어. 신발을 왜 밟고? 아니 이게 지금 저쪽까지 다 인구는 더 많고 길 쭉 뻗어 있죠.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저기 그 가운데 길 한복판에 이렇게 반짝이는 금빛으로 된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예, 저게 이제 이따가 가실 건데 저 앞으로 저기가 바로 오늘 주무시는 호텔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뭐 이런 데다. 아유, 내가 거기까지 안 올라갔다 온다 무슨 스테이. 국립예술궁전 건물이에요. 예, 국립예술궁전 건물이고 이제 이 나라 예술을 대변하는 건물인데 뭐 이제 이 나라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의 공연이랄지 아니면 뭐 전시회가 자주 열리는 그런 이 멕시코 예술을 대표하는 건물 이렇게 그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밥 먹었던 저희들 같아. 내려오면. 어휴, 차 스탑이나 우리 저기 어저께 데킬라 받으셨잖아요. 네. 데킬라가 뭘로 만들어요? 몰라요. 이거? 네. 이거 어떤 거? 알로에?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알로에. 네. 밑동 부분을 이렇게 그 파인애플처럼 잘라가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이 밑에 이게 좀 가지를 쳐내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한 8, 9년 정도가 되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면 가지 싹 쳐내고 밑에만 이렇게 잘라다가 쪄요. 찌면 물러지죠. 그럼 꽉 압축을 시키면 아주 단물이 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그 증류를 시키면 데킬라가 되는데 독립을
1821년도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는 게 이 건물을 인수를 해서 여기다가 전당포를 열어요. 안 찾아가면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 나오는 수익금들은 전부를 다 실질적으로 빈민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게 본점이고 이 멕시코 전역에 약 한 500여 군데의 지점인데 우리가 가시는 과달페 성당 앞에서 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데가 진짜 속갈로 광장입니다. 그 보면은 저기 저 빨간색 발코니 있는 건물이 멕시코의 대통령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 횃불처럼 이렇게 장식된 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건물이 현재 멕시코시티 연방정부 청사 본청 건물입니다. 이거 두 개가. 여기도 이 도시만의 법이 있고 이 도시만의 세율이 이렇게 다른 데랑 또 다르게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멕시코시티가 되겠고요. 성당 보이시죠? 이 성당이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성당은 1573년부터 1823년까지 지어진 성당인데 당시에 멕시코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 번에 걸쳐 옛날에 아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정부도 굉장히 그런 의미를 두고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가져서 심장을 보내서 신에게 지문을 바치고 있습니다. 해변하는 건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로 발휘하는. 요거 무슨 유적지 무슨 뭐 여기가 무슨 뭐 저거야 뭐야? 아까 설명했잖아요. 저기 같아. 중국 진시황. 이 유적지 이름을 템플러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템플러 마을가 우리말로 하면은 대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전이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벽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 밑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바깥에 이거 보시고 안쪽에 보시면 같은 모양이 총 한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점점 이 사람들이 새를 불려가면서 밖에다가 한 겹 이렇게 쌓다 보니까 총 4겹을 이렇게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미사진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모자 썼을 남녀 그릇이 다 거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단 플래시만 안 써드리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정각 10시예요. 야,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힘들어서 나 목 쉬는 거 같아. 화장실 어디? 여기 마요. 안가 마요. 피라미드밖에 없네. 에이 없다. 해병대야? 해병대 출신이라고? 네, 이게 귀신장 해병대야. 내가 최고 고쳐. 이 건물의 구조나 여기서 발견물을 봤을 때 여기는 일반인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바로 신을 모셨던 신관들의 거주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칸칸이 나눠진 게 전부가 다 각각의 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그 벽면에 벽화 같은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원래가 피라미드를 비롯한 모든 건물의 벽면 이게 처음에 많이 무너졌던 걸 나중에 다시 원형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뭐 피라미드 관련된 것만 나가셔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시 유적지 통틀어서 뭐 여기 계시면 저쪽이 안 보여서 이렇게 자주가 안 커 보이는데 나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많이 넓습니다. 드디어 외우셨습니다. 네, 어디가까지죠? 네, 여기가 최초로 발견이 된 거는 서기 1400년대 중반경에 저희 현재 멕시코시티에 거주하고 있던 아즈텍 문명의 원주민들이 군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하러 이 근처를 갔다 시간인데 얘기 좀 할게요. 보시면요. 먼저 여기 있는 피라밋이 50m의 다른 피라밋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피라밋은 여기는 옛날에 저 위쪽이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가 이렇게 막아놨는데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유적지 통틀어서 경사가 가장 심해요. 여기가. 그리고 저쪽에 있는 피라밋이
멕시코에서는 제일 크고 세계 세 번째 높이인 태양의 피라미드인데 70m 피라미드예요. 근데 원래 정상의 신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려 지금 평범한 평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길이 평균 폭이 40m의 길이만 총 직경이 4km 정도가 되는데 저 높이는 저 태양의 피라미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발견했던 나스킨 문명의 원주민들은 이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달의 피라미드는 위치가 이렇게 전체를 품에 안고 있는 게 있고 이 양쪽에 보시면 소신전들 이것도 양쪽에 작은 피라미드거든요. 소신전들이 다 모여있고 성경에 계셨던 신전들의 거주지가 이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지금 환경을 봤을 때 이게 아마도 높이랑 관계없이 중앙 신전이었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사람을 봤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길은 사람이 다녔다기보다는 이 길 맨 끝에 4km 정도 끝에 가보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물을 막았던 제방의 흔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 귀한 이곳에서 물을 가져놨던 그 저수조 역할을 했지 않았겠냐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위치로 인해서 1년에 딱 2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해마다 출근하고 출근을 딱 이틀간만 낮 12시가 살짝 넘어가면 태양이 위에서 바로 이렇게 직경을 내려주세요. 약 한 1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 저 계단이 있는 저 앞쪽으로 이게 피라미드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일직선 그림자 항상 그 현상이 충분하고 틈때는 충분한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옛날에 원주민들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위에 가면 바람 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자 날아간다고 모자 잡다가 큰일 납니다. 저기 높이가 있고 계단이 있어서 날아가면 그냥 그 편하게 버리신다 생각하시면 놔둬버리시면 되고 그럼 운 좋으면 찾고 없으면 그냥 못 찾으시고 네, 그러시면 되고요. Ay, es trampa, tú ves de dos en dos. Digo. No manches, pero. 아이고, 아이고. 저기 또 어떻게 올라가? 아, 좀 쉬어.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거 받으러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저 여기 돌라서. 아니 이제 앉았으면 방을 빼셔야지 앉지. 아야야야. 방뺄 생각이 없어. 아이고 살아왔어. 길을 또 받아. 미안. 이제 좀 이따. 너 조금 이따. 성당이에요. 이거는 현대적인 거 가지고 여기는 갈비만 돼요. 본당이라 현재 본당이면 근데 여기서보다도 이따가 저쪽 시계탑 앞에 가셔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확실히 엄청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기울어졌다고? 여기 앞에 보면 그 이따 앞으로 가시는 보시면 이렇게 계단
건물 여기 모퉁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 계단이 몇 칸 이렇게 있어요. 원래 계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랑 수평이 돼야 돼요. 저 밑에가. 근데 멕시코 시티는 자, 제 얼굴을 보시면 오늘 세수를 안 해서 그렇지 잘생겼죠? 네. 네. 밖에 안 갔다 네시. 이렇게 또 맞아요? 네. 일로 가셔서 저 뒤로 올 수도 있고 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비싼 잠만요. 먼저 좀 안내 말씀드리면은 집 내려서 공항내 이제 건물로 들어가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꽤 커요. 그래서 한 10분이 넘게 타실 수가 있어요. 짐 가지고도.